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가족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게 최종적으로 얼마입니까? 30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하더라도 30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까지 가능한데요. 60년 끝나고 나면 만료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X고요.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을 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설, 가족,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들렸고요.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자연장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현재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이 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계약 불가능합니다. 2번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요.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요. 임대차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게 X입니다. 등기는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편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전자계약서를 가급적이면 적도록 하는 게 좋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경매 한 문제 출제됐죠. 담보물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멸하는 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은 무조건 5개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인수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권리는 말소 규정 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모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말소 규정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4번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최선순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해도 전액을 다 배당 못 받았다면 전액 다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전세권의 경우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경매가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요.
법무사 시험에서는 40문제 나옵니다. 우리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법무사 시험은 따로 별도 민사집행법 시험 과목이 있죠. 우리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은 330개 조문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보다 공부할 분량은 10배 많고요. 근데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 다 못 받았다면 다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32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법정 서식이 있다.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법정 서식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기술되어 있죠.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요거 똑같습니다. 이 둘 다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이 전속 중개계약하고 일반 중개계약은 차이가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 이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일단 체결했다면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비교하는 거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32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해야 됩니다. 대만 같은 데에는 농지는 그냥 농사 짓는 땅에만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농사 짓는 땅에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1번 경자 유전의 원칙 맞습니다.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예외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 2번 공유농지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공유농지 분할, 합병, 상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갚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셋 중에서 더 낮은 가격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의 25%,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러면 4년만 부과해버리면 농지 취득가격을 모두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되겠죠. 더 높은 가격입니다. 낮은 가격이 아니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 이외의 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15일이 아니라 10일이죠. 10일. 자, 10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0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40번에 있죠. 40번. 40번에 보면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7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입니다. 암기 프린터 40번에 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X고요. 3번 기본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의 경우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직방 이런 데가 되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서식은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 서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자, 그 다음에 4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1km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비선호시설의 경우에는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지금 비주거용은 2의 서식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를 기재하는데 4의 서식에는 해당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게 입지조건인데 요거는 1의 서식,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1이 주거용이죠. 3, 토지만 기재를 하고 2의 서식,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 외의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에는 모두 또는이죠.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 다음은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요. 취하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매각 허부 결정이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요. 기일입찰, 요게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기일입찰에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고요. 항고 보증금은 4번이 답이네요.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이 말은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는데 재매각이라는 것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었는데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게 재매각이죠. 그래서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건데요. Y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간의 X주택을 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에게 X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네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A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A가 개업공개사입니다. 갑이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지금 A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이 매수인은 다시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A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자, 매매가 5억이고요. 5억. 매매가 5억이라고 했고요. 2억 이상은 0.4%네요. 5억이면 5, 4, 20, 200만 원. 200만 원 하고요. 매매에 대한 거 200만 원. 이게 병한테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놨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병이 아니고 갑한테 세를 놨다면 그냥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병한테 세를 놨기 때문에 임대차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9천만 원이네요. 9천만 원이면 1억 미만이면 0.4%는 9, 4, 9, 36, 36만 원인데 한도액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자, 그래서 A는 병한테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을한테는 200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니까 230만 원 받을 수 있고 갑한테 2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합계는 얼마입니까? 460만 원이 되겠죠. 총액은 260만 원인데 지금 을한테 받는 금액이니까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매에 대한 거 200만 원, 임대차에 대한 거 30만 원 받을 수 있죠.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것만 받지만 이게 지금 갑한테 세를 놓은 게 아니라 병한테 세를 놨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정액 비율을 5%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 한글로 보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을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틀린 것이네요.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정한 경우 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을이고요. 임차인이 병이니까 편면적 강행균이니까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갱신 요구하지 못한다 했는데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 할 수 없다.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갱신 요구 가능합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5%밖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X입니다.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틀린 거 3번이 되겠습니다. 9억을 초과하더라도,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고요. 그럼 9억 초과하는 경우 적용 안 되는 거 서울에서 뭐가 있냐면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 청구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형 모의고사 3회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